안녕하세요, 론입니다. 네, 요즘 2027년도 FW 컬렉션을 여러 브랜드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어서 인스타 피드에 막 많이 뜨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컬렉션지를 찾아봤었는데 요즘에는 인스타를 그냥 보고 있으면은 알아서 약간 주요 컬렉션 장면들을 캡처해서 보여주니까 참 보기가 편한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이슈가 됐던 패션쇼들이 있죠. 특히나 뭐 삐띠워머에서 발표를 했던 폴로 진정한 부활이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오라리의 포엣코어 굉장히 트렌디한 느낌으로 다가온 새로운 느낌이었고, 또 하나 요즘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럭셔리계 인기 스타라고 불리는 디올의 쇼도 논란이 많았어요. 이슈가 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 트렌드의 중심에 있는 브랜드라는 느낌이고, 킴 존스가 맡기 이전과 이후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디올이 백 정도만 여성들이 좀 많이 들고 그런 브랜드로 인식이 됐었는데, 킴 존스가 맡고 나서 스트릿 느낌 막 섞으면서 일반적인 대중들한테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면서 백화점에서 디올을 찾으시는 분들도 엄청 많이 늘었고요. 특히나 뭐 공항이나 뭐 성수동처럼 패션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면은 디올이 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새들백 같은 거를 들고 다니는 남성들을 전 요즘 공항 가면 너무 많이 봐요. 개인적으로 킴 존스의 디올도 저는 별로 안 좋아했고요. 조나단 앤더슨과 디올도 그렇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에디 슬리먼의 디올을 좋아하긴 했는데, 또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에디 슬리먼의 디올이 에디 슬리먼스러웠지 오리지널 디올스러웠나? 라는 또 의문이 생기기도 해요. 왜냐면 오리지널 크리스찬 디올의 컬렉션을 이렇게 구글링을 해서 보시면은 발렌시아가랑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의 굉장히 혁신적인 디자이너였어요. 왜냐면 여성에게 입히는 옷을 약간 건축학적인 느낌으로 접근을 해서 굉장히 새로운 실루엣들을 많이 선보인 디자이너거든요. 디올의 가장 대표적인 뭐 뉴룩, 허리를 강조한 약간 그런 룩도 있고, 막 기하학적이고 조형미를 강조하는 디자이너였는데, 앞에 언급한 새 남자 디자이너의 디올 맨즈에서는 그거를 찾아보기가 좀 힘들죠. 그게 남성복이라서 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남성복은 실루엣 바꾸기가 여성보다 좀 힘든 것 같아요. 여성들은 훨씬 더 개방적이라서 새로운 실루엣이나 뭔가 과감한 핏이나 실루엣도 여자들은 시도를 잘 하거든요. 남자들은 잘 안 움직여요. 저의 조나단 앤더슨의 디올이 애초부터 좀 탐탁지 않았다는 걸 염두에 두고 같이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이번 디올 시즌의 컬렉션 어땠길래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는 의견들이 나오나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쇼의 첫 피스가 저는 진짜 충격의 도가니였어요. 왜냐면 조나단 앤더슨은 JW 앤더슨 본인의 브랜드를 봐도 그렇고 대중적으로 유명해지고 맨파워가 강해진 게 로에베를 이끌면서부터였는데, 굉장히 쇼피스적인 느낌, 그리고 항상 유머스러운 느낌, 만화 같기도 하고 뭔가 좀 과장된 아이템들, 이런 것들이 조나단 앤더슨의 본인의 캐릭터와 좀 대비되는 컬렉션의 특징인데, 저는 뭔가 에디 슬리먼이 돌아왔나 했어요. 진짜 스키니한 남성이 스키니 진을 입고 딱 에디 슬리먼 때 나왔던 디올 진처럼 그런 데님 바지를 입고 위에도 굉장히 락시크한 나시를 입고 막 목도리를 하고 나온 게 너무나 에디 슬리먼의 디올 같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에디 슬리먼을 오마주 하나? 그를 기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는데, 블링블링한 이 조끼, 슬리브리스 티셔츠의 정체를 알고 보니까 포아렛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패션 용어 중에 예를 들어서 벌룬 드레스 이런 것처럼 포아렛 드레스라는 게 있나?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건가 하고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이게 사람 이름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알만한 브랜드들 그 윗세대이신 거예요. 20세기 초에 많이 활동을 하셨던 디자이너인데, 이분의 빈티지 드레스가 이 쇼의 가장 큰 모티브고, 티셔츠를 보니까 포아렛의 빈티지 드레스랑 똑같아요. 여성용 빈티지 드레스의 하단 부분을 잘라내고 그냥 윗부분을 탱크탑으로 남자한테 입힌 거예요. 룩이 이쁘냐 안 이쁘냐를 떠나서 왜 디올을 맡게 된 디자이너가 갑자기 생뚱맞게 다른 디자이너, 디올을 이 사람이 한 뭐 6, 7년간 했으면은 한눈 팔 수 있어. 디올 지겨우니까, 디올 아카이브 지겨우니까 한눈 팔 수 있는데, 포아렛 디자이너를 오마주하고 그 사람에게 찬사를 보내는 컬렉션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약간 갸우뚱했어요. 쇼의 컨셉적인 거를 빼고 아이템 하나하나만을 보자면은 아름다운 아이템은 맞는 것 같아요. 스토리 자체가 좀 약간 로맨틱하잖아요. 빈티지 가게에서 옛날 유명했던 디자이너의 여성용 드레스를 찾아냈는데
있는데 남자라고 그걸 이제 안 본 게 아니고 그거를 가져와서 가위로 딱 밑단을 잘라내서 탱크탑으로 입겠어요. 이런 것 자체가 너무 패셔너블하고 로맨틱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옷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뭐 클럽 같은 데나 파티 문화가 많은 외국에서는 이런 나시를 SS에 입을 것 같아요. 근데 FW쇼 아닌가요? FW쇼인데 왜 나시가 나왔지? 가을이라서 그런가? 청바지도 이쁘고 특히나 이 쇼에 여러 번 등장하는 벨트, 뒤에 딱 로고가 들어가 있는 금장 벨트도 세일즈가 좋을 것 같은 생각이에요. 금장 벨트 자체는 굉장히 빈티지스러우면서도 약간 럭셔리한 느낌이 들고 디올이란 브랜드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저는 멋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 로고가 좀 문제인 것 같아. 조나단 앤더슨이 디올을 맡게 되면서 옛날 디올 로고로 좀 바꿨잖아요. 요즘 럭셔리 브랜드들의 좀 트렌드긴 한데 저 로고를 스트릿 브랜드처럼 여기저기 너무 크게 박아서 쓰고 계시더라고. 가방에 디올 딱 적혀있다든지 뭐 신발에 디올, 무슨 나이키도 아니고 그래서 좀 별로였다. 벨트 가운데 디올 딱 있는 게 H벨트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H벨트 쇼츠는 또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로님 이 벨트 네. 지인이 하고 나오시면은 안 만나실 건가요? 아니요, 뭐 만나죠. 벨트 때문에 사람 안 만나겠어요. 저의 그런 과격한 표현을 너무 직설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가방에도 이를 봐봐. 가방 자체에는 조나단 앤더슨스러운 해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디올 로고가 문제예요. 벨트랑 같은 느낌이네요. 예전 거울처럼 생긴 그런 쉐입에 디올 로고가 딱 들어가 있는. 또 충격이 이게 화제가 되었죠. 이 모델의 이 노란색 가발. 무슨 일이냐. 그런데 이 노란색 가발 때문에 사이버펑크 락시크의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고 약간 그거를 의도한 것 같아요. 청바지처럼 우리가 실생활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웨어러블한 아이템 플러스 빈티지 피스 플러스 락시크처럼 하위 문화적인 것들의 어떤 컨비네이션. 조나단 앤더슨이 잘하는 게 여러 가지 다른 문화적 요소들을 섞어서 짠 하고 보여주는 약간 그런 뭐라 그러죠, 어색함의 미학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못남의 미학,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피스도 저에게는 좀 갸우뚱했어요. 이게 자켓이 허리 라인도 굉장히 하이 웨이스트고 약간 여성복의 자켓을 남자가 입은 듯한 느낌이에요. 게다가 이제 소재 자체도 트위드다 보니까 샤넬과 예전 디올이 콜라보를 한다면 이런 자켓이 나오려나 싶은 여성용 자켓 같은 거를 깡마른 남자가 입고 나왔고 그 아래에는 카고 팬츠 같은 걸 입고 나왔죠. 저런 카고 팬츠는 분명 디올 매장에서 세일즈가 괜찮을 거예요. 입기가 좋으니까. 근데 저 자켓은 잘 모르겠다. 남자가 입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남자 매장에 갔다가 같이 간 여자친구한테 사줘야 될 것 같은 느낌? 내 옷 사러 갔다가 내 지갑만 털린 느낌? 그리고 이 느낌이 위에 자켓은 굉장히 여성스럽고 아래 카고는 굉장히 남성스러워서 약간 요 두 조화를 꾀한 룩이랄까? 어색하면서도 자켓을 보면 디올스럽다는 느낌이 나오는데 이걸 굳이 남성복 쇼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사실은 이 청바지 보면서 가장 깜짝 놀랐던 게 이 뒷모습을 보시면은 주머니에 요 딱 가로 다트가 있어요. 이거는 한동안 사라졌던 디테일인데 에디 슬리먼이 디올 남성을 했을 때 시그니처 디테일로 내세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청바지에 다 이렇게 가로 이 다트가 있었고 상의 옷에도 이렇게 딱 가로 다트가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유행을 했냐면은 많은 브랜드들이, 특히나 국내 캐주얼 브랜드들이 많이들 따라를 했어요. 그 디테일이 다시 쓰인 거 보니까 확실히 앞에 룩도 그렇고 뭔가 에디 슬리먼에 대한 이 사람의 어떤 향수, 존경심, 오마주 이런 게 살짝 녹아든 것 같기는 해요. 비슷한 룩이 계속 연출이 됩니다. 진짜 이 자켓 사는 남자가 있을까? 이게 하이웨이스트도 아니고 진짜 여성복처럼 가슴바로 밑에서 이렇게 허리선을 확 올려주면서 가늘게 보이게 하고 밑에를 약간 힘을 주면서, 디올 특유의 드레스 실루엣들이 다 하이에 어떤 무게를 주거나 하이를 풍성하게 해서 상의를 좀 더 갸냘프게 보이게 하고 약간 그런 실루엣들이 많거든요. 밑에 드레스를 댕강 잘라낸 그런 느낌이에요. 남성복에서 진짜 안 팔릴 것 같고 약간 여성스러운 남성분들만 착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 수 없는 이 원피스는 뭔가요? 니트로 된 원피스 같은데 지금 한 피스도 아니고 두 피스째. 이거 약간 파자마인 것 같아요. 옛날에 셔츠 파자마가 약간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그거를 약간 이제 니트로 풀어낸 건데 이것도 사실 남성복이라고 보기에는 힘들고 여성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기다란 니트 드레스 밑에다가 또 약간 이런 부츠를 신겼어. 웨스턴 부츠처럼 뒤에가 이렇게 딱 잡혀있는 척 부츠를 신겼는데 약간 이런 언밸런스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저 긴 니트 드레스. 저걸 보면서 쇼자에 있는 남자 바이어들 중에서 저걸 바잉하고 싶다, 입고 싶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 이 바지는 우리나라에 수입이 안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고, 저 어깨 견장도 있는 버전이 있고 없는 버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버전은 프리오더처럼 주문할 수 있는 느낌으로만 판매를 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노란 피케만 가슴에 디올 로고가 박혀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파란 피케 프레젠테이션 보고 계시고요.
저는 제일 의문인 피스가 지금 나오는 이 피스였어요. 뭐지? 알 수 없는 이 넝마 같은 이 패딩 코트는? 이게 약간 포아렛이 많이 썼던 케이프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드레이프성이 강한 디테일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물론 포아렛의 드레스들이 심플하고 간결한 드레스도 있지만 이런 디테일도 쓴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영감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남자가 입기에는 이런 피스는 예를 들면은 일본의 해체주의 작가들 있잖아요. 전위적이고 약간 그런 디자이너를 쇼에서 나왔다면은 뭐 이해를 하겠어요. 저런 머리 스타일도 그러고. 근데 갑자기 디올 쇼에 패딩인 줄 알았더니 안에는 또 다 펀해요. 가격 자체도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이런 거 누가 입고 다녀? 이런 거는 뭐 오뚜꾸뚜로 쇼에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레디투웨어 쇼에 나온다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학적으로도 아름답지 못한 것 같아요, 이 피스는. 그러다가 갑자기 턱시도가 나왔어. 저 목에 돼 있는 장식은 디올이 기자들이나 셀럽들한테 초대장 보낼 때 초대장으로 대신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저 피스를 이제 쇼장에 하고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룩에 포인트를 주기 좋아서 만약에 액세서리를 판매를 한다면은 꽤 팔릴 것 같기는 해요, 디올 매장에서. 근데 갑자기 이 턱시도는 뭐냐면 뭔가 쇼가 너무 중구난방인 거예요. 락시크가 나오다가 뭐 카고까지는 스트릿한 무드에 위에 빈티지를 섞은 거라고 한다면 갑자기 전위적인 코트가 나왔다가 디올에서 또 수트도 팔아야 되겠고 하니까 갑자기 턱시도가 나왔어. 저 카라 장식만 빼면은 너무나도 그냥 뭐 시상식 같은 데나 결혼식 같은 데서 외국 사람들은 입을 만한 그런 턱시도죠. 그다음에 전위적인 케이프의 약간 짧은 버전 나왔고요. 그 뒤에는 또 턱시도 있고, 나 이 조합을 모르겠네. 같은 매장 안에 있는 옷이라고 상상을 했을 때 피스와 피스 간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느낌이 들어요. 브랜드가 뭐 예를 들면 전위적으로 가려면은 전체 피스가 어느 정도 전위적으로 가든지 클래식하게 가려면은 약간 클래식한 무드로 가야든지 해야 되는데 정말 극과 극에 있는 브랜드들이 한 매장에 있는 느낌?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좀 의문입니다. 이 웨어러블한 뭐 수트도 저한테는 너무 하품이 나오는 룩이었어요. 가발과 에나멜 구두 같아요. 저런 구두를 빼면 사실 수트 자체는 너무나 그냥 웨어러블한 수트거든요. 그냥 나 매장에 이거 놓고 디올 마크 붙여서 팔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문제의 코트인데 케이프처럼 장식을 한 저 천조가리는 아마도 스타일링용으로 쓰여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코트에 저게 달려서 나올 리는 없을 것 같고, 큰 스카프를 아마 따로 판매를 할 것 같고, 저 코트는 그냥 코트일 거예요. 셀러블한 코트고, 지금 소매에 보면 엄청나게 큰 털 커프스가 달려있거든요. 근데 소매에 달려있는 저 과장된 털 커프스, 저거는 아마 따로 파는 피스일 거고, 매장에는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뭐 한두 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메인은 저 코트일 것 같아요. 그냥 만약에 털 커프스여도 이게 지금 살까 말까인데 저게 약간 벽돌 같아. 너무 딱딱해서 쇼에서 보면은 저거를 팔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 저거는 멋있는 게 아니고 웃긴 거잖아요. 근데 그런 약간 쇼피스라는 생각이 들고, 어깨에 두른 저 스카프 자체는 굉장히 럭셔리하긴 합니다. 막 금박도 붙어있고 비싸 보이는데 코트에 붙어있는 건 아닐 것이다. 얘도 보면은 체크 바지라든지 체크 셔츠라든지 다 그냥 매장에서 무난하게 팔 아이템이에요. 셔츠 같은 거 너무 이쁘잖아. 무난한 브라운 컬러의 체크에 가슴에 딱 디올 로고 박혀있고 한 200만 원 더 받겠죠? 그리고 뭔가 이 코트에 대한 호가 많았던 것 같아. 물론 저는 이 피스 자체도 밀리터리 자켓에서 영감을 받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블 브레스트인 것도 어렵고, 피스 안에 털을 대서 무스탕처럼 이렇게 털이 보이는 것 자체도 약간 여성스러운 디테일이기도 하고, 더블 브레스트인데 굉장히 좀 슬림하기도 하고, 뭔가 전체적으로 소비할 소비자가 몇 안 될 그런 아이템인데, 느낌 자체는 레디투웨어와 쇼피스 중간에서 적절하게 풀어냈다는 느낌도 들고, 예전에 에디 슬리먼의 디올 옴무에서 이런 식으로 예전 밀리터리 아이템을 해석한 아이템들이 많이 나와서 히트를 쳤었죠. 그런 아이템들에 대한 뭔가 오마주 같기도 해서 처음에 나왔던 락시크와 연결이 되는 피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이 피스들을 한 번에 쫙 안 보여주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배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의 뇌가 락시크로 갔다가 전위 파트로 갔다가 클래식으로 갔다가 이 세 파트를 옮겨 다니냐고 지금 너무 복잡해. 내가 뭘 보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디올을 깔려고 온 것 같네. 좋은 게 있으면 또 좋은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비슷한 공식이 반복되죠. 락시크였다가 클래식한 턱시도 자켓과 더블 자켓을 뭔가 결합한 듯한 자켓, 저 정도는 매장에서 판매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굉장히 글리터리한 니트 자체만 놓고 보면은 디올의 블링블링한 느낌, 여성복에서 뭔가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남성복으로 온 것 같기도 하고, 락시커와도 어느 정도 약간 연결이 되는 느낌이어서 저는 이 니트 자체는 굉장히 럭셔리하고 디올스러운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알 수 없는 랩 스커트, 이게 제가 나이가 들어서 좀 보수적이라서 그런가, 예전에는 제가 가장 듣기 싫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왜 패션쇼에는 사람들이 입을 수 없는 옷만 디자이너가 세우는 거야? 그 옷들을 뭐 진짜 매장에서 파는 거야? 누가 사서 입는 사람이 있어? 약간 이런 질문들이 저에게 디자이너의 창의성을 뭔가 저해하는 현실의 벽처럼 느껴졌고, 20대 때 학생인 저의 눈으로는 나 저거 충분히 입고 다닐 수 있는데 왜 못 입고 다닌다고 생각하지? 저거 다 쇼피스가 아니고 실제 입고 다닐 수 있는 옷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나이가 돼서 쇼를 보니까 뭔가 매장에서 안 팔릴 것 같고 실질적으로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못 입을 것 같은 옷을 올리는 디자이너들의 쇼를 보면 왜 이렇게 막 가슴이 답답하지? 이게 약간 나이 들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지금 혹시나 10대, 20대 분들은 이런 옷을 보면서 와, 저거 내가 당장 뭐 돈이 없어서 살 수는 없겠지만 나한테 주어진다면 나는 잘 입고 다닐 수 있을 건데,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 나는 퍼가 저렇게 럭셔리하지 않고 부담스러운 경우는 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떼고 코트를 본다면 그냥 잘 팔릴 기본 코트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저 털이 달려서 나오냐 안 달려서 나오냐가 관건인 것 같고, 그리고 저 랩 스커트는 저게 만약에 담요로도 쓸 수 있는 제품이라면 담요로 판매가 많이 될 것 같아. 자켓은 잘 팔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중간중간에 보면 잘 팔릴 것 같은 셀러블한 아이템, 근데 쇼피스라고 하기에는 부족하고 좀 하품 나오는 아이템들을 전위적인 저 노란색 가발과, 특히나 디올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데, 신발들이 하나같이 화려해. 사용한 재질 자체가 에나멜이라든지 아니면 파이톤이라든지 이국적이고 블링블링하고 색깔도 화사하고 약간 이런 우리 정신을 막 혼란시키게 하는 이 액세서리들과 지루하고 하지만 잘 팔릴 것 같은 디올 로고 박힌 그런 아이템들을 뭔가 이렇게 섞어놓은 듯한 느낌이에요. 고도의 전략이 아닌가. 노란색 가발과 화려한 액세서리들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셀러블한 아이템들만 매장에 딱 세팅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약간 속는 느낌이 드는 거죠. 옷 자체로 승부를 하는 게 아니고 스타일링으로 승부를 본 느낌? 쇼를? 저는 셀러블한 자켓이라도 뭔가 디자인의 감수성이 좀 더 들어가고 디올의 느낌이 좀 더 들어가서 자켓 뭐 매장에서 한 4,500 할 거 아니에요. 저런 테일러드 자켓을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디올스러움, 조나단 앤더슨스러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냥 평범하다? 너무 뻔하게 느껴지는 거야. 이 컬렉션을 디올 매장에서 이렇게 런웨이에 틀어놓고 있을 거고, 거기 셀러들이 이제 돈 많으신 손님들 오면은 요번에 뭐 조나단 앤더슨이 와서 디올을 디자인을 했는데 너무 고급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하고서 가져왔는데, 사실은 평범한 아이템에 디올 로고 박혀 있는데 뇌이징이 돼서 4,500 하는데 지갑을 여는 거지. 약간 이런 하나의 어떤 시스템이 일종의 사기같이 느껴지고, 저는 요즘에 너무 당황스러운 게, 예전에는 브랜드 이름이랑 디자이너랑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이 디자이너가 이미 돌아가셔서 다른 디자이너가 있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경우 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디자이너들은 뭐 패션 학도들이라든지 패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정도만 알았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소비자들이 다 알더라고요. 일반인인데 로에베 조나단 앤더슨 요번에 디올로 넘어왔대, 근데 디올로 옮겨가서 살려고, 약간 이런 덕질을 하는 게 왜 이렇게 웃기죠? 그것도 약간 나는 상술이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이런 피스는 사실은 쇼에 나와도 되나요? 싶을 만큼 너무나 그냥 평범하게 짝이 없는 피스잖아요. 그 뒤로는 진짜 세상에서 한 명 사면 많이 살 것 같은 저런 케이프 피스도 나오고, 케이프처럼 이렇게 위에를 둘러서 그런데 제가 아마 끈을 풀면은 롱 패딩 코트일 거예요. 블랙 롱 패딩 코트고 화려한 안감을 썼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매장에 걸려있을 때는 그냥 블랙 롱 코트에 카라가 좀 약간 큰 그런 코트일 거예요. 약간 웨어러블한 피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코디 자체를 쌈 싸듯이 코트 아랫부분을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저런 디테일은 사실은 예전에 뭐 준지라든지 여러 브랜드에서 많이 선보였던 디테일이어서 확실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얘도 케이프 뵈면 너무 그냥 평범하죠. 사실 저런 롱 패딩 코트일 거예요. 아까 풍선 같은 그 피스도. 그 우스꽝스러운 쉐입의 이 자켓이 또 나왔고요. 디올이 예전에는 남성복을 안 했기 때문에, 오리지널 디올이 차용할 수 있는 아카이브의 디테일들이 여성복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남성복에 가져왔을 때 그 의도 자체는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지만 어떻게 녹여냈느냐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그 퍼프감 많은 반바지도 입고 다닐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걸 확신했거든요. 너무 무거워서 입을 수가 없어요, 그 반바지는. 그래서 디자이너의 의도는 존중하나 사실상으로는 좀 실패한 피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약간 에디 슬리먼스러운 그런 느낌의 아이템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루킹 자체는 에디슬림은 룩인데 사실 아이템 하나하나 놓고 보면 굉장히 베이직한 아이템들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크롭한 기장에 약간 여성스러운 하이웨이스트 자켓이 있었는데 그거의 롱 버전이 나왔거든요. 저는 저 코트도 너무너무 어려운 코트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핏되는 코트 자체는 좋아요. 뭐 스키니 바지라든지 스키니한 코트가 다시 이제 돌아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 좋은데 실루엣 자체가 너무 여성스럽잖아요. 엉덩이 부분을 동그랗게 해서 좀 과장을 하고 허리 부분을 잘록하게 만들어서 저 코트는 진짜 판매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런 카고와 저런 데미지드 된 스타일 너무 캐주얼해서 만약에 이 컷만 놓고서 미아라 야수이로 밑에다가 딱 제목 붙여놓으면 저는 의심도 안 했을 것 같아. 그리고 저 신발 저 혀에 디올 저렇게 약간 제 엄지손가락만하게 저렇게 크게 들어가 있는 거 저는 너무 보기 흉하거든요 사실. 저게 한 5년 전이었으면 멋있어 보였을 수도 있어. 로고를 강조하던 시대니까. 근데 요즘 시대에 갑자기 저렇게 로고를 너무 이상한데? 전체적으로 옷들이 굉장히 스키니해져서 조나단 앤더슨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는 오버사이즈 핏을 좋아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약간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기존의 고객들이 이탈될 수도 있고 뉴 고객들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는 말씀드릴 게 없어요. 아이템들이 너무 평범해서. 검정 피케, 회색 울팬츠, 정말 이런 말씀하기 죄송한데 조나단 앤더슨이 요즘 너무 바쁜가? 자기 브랜드도 해야 되고 막 여기저기서 불러주는 데도 많으니까 너무 바쁜가? 뭔가 그래도 쇼를 준비를 하는 게 6개월은 아니더라도 뭐 3, 4개월 정도는 이 쇼에 매진을 할 것 같은데 뭔가 준비한 게 너무 없는 느낌? 이 듭니다. 디올이 지금 매출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조나단 앤더슨을 고용한 고용주도 매출의 압박을 직접적으로 안 주더라도 이 사람이 느끼겠지. 전에 킴 존스가 했을 때보다는 매출이 뭐 비슷비슷하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상승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뭔가 셀러블한 아이템들에 대한 고민까지는 알겠는데 사실 디올 맨즈는 클래식한 아이템들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좀 트렌디한 아이템들을 보여왔던 브랜드인데 로로피아나처럼 콰이트 럭셔리를 지향하는 브랜드도 아니고 그런 데서 나올 법한 베이직하고 심플하고 클래식한 아이템들을 나라시를 해놓고 그냥 스타일링으로 마지막에 킥을 날려버린 듯한 느낌? 저기서 어깨 견장과 가발과 구두를 걷어내고 나면은 저는 남는 게 없는 컬렉션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디올에서 동양적인 패턴을 굉장히 많이 쓰긴 했는데 갑자기 또 이런 동양적인 패턴이라든지 실키한 드레스라든지 니트 드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뭔가 특이한 아이템이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팔릴 것인가, 남성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게끔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조금 모자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품 브랜드를 만드는 장인들의 손에 의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천과 메이킹을 통해서 잘 포장은 돼 있지만 좀 학생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파리 자켓 같은 경우는 아까도 나왔던 피스인데 디올 드레스처럼 아래를 조금 풍성하게 하고 허리끈을 지금 좀 약간 조여서 지난 시즌에 보였던 반바지랑 비슷해요. 약간 드레스처럼 아래를 이렇게 훌지게 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 정도의 사파리는 예전 디올 아카이브를 적당히 잘 녹여낸 피스가 아닌가 싶어요. 아이템의 전체적인 느낌도 너무 여성스럽지 않아서 남성수도 입을 수가 있고 이런 니트 코트 같은 경우는 판매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럭셔리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니트로 만든 코트 자체가 남성복에서 흔하지 않잖아요. 여성복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 그걸 남성복에 가져왔다고 해서 저같이 약간 나이가 있고 보수적인 사람들도 못 입겠다가 아니고 입으면은 굉장히 럭셔리하고 아름답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저런 아이템이 뭔가 여성 아이템을 가져와서 남성복에서 풀어도 아니면 예전의 아카이브를 끄집어내서 현대에 풀어도 입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진정한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런 피스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간간히 보이고 많지 않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런 셀러블한 코트나 자켓이나 뭐 수트나 바지, 셔츠 이런 것들은 쇼에서 안 보여주고 바이어 쇼룸에서 그냥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 이게 우리가 디올을 맡게 된 조나단 앤더슨한테 바라는 피스들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년 FW 매장에 스키니진과 저런 스키니 자켓들이 매장에 걸린다고 하면은 내년까지 스키니 붐이 와야 될 텐데요. 안 오면은 저거 세일즈가 박살이 날 것 같은데. 뭐 제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 이게 나왔던 아이템이 다시 나오는 거죠? 근데 피날레 아닌가? 아까 못 봤던 아이템들인데 쇼의 후반부는 앞에 보여줬던 아이템들의 반복이면서 다른 컬러의 아이템들을 보여주는 피스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스타일링 자체는 요즘스러운 것 같기는 해요. 밑에는 벨루아 재질 같은 걸로 된 카고 팬츠. 이런 소재로 카고 팬츠 잘 안 만들죠. 이런 약간 변주라든지 클래식한 체크 셔츠에다가 위에는 굉장히 스포티한 아웃도어 자켓인데 안에는 패딩이 아니라 펄을 넣어서 굉장히 럭셔리한 아웃도어 자켓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재밌는 요소기는 한데 갑자기 뜬금포처럼 등장한 저 아웃도어 자켓은 이 전체 컬렉션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 스포티즘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 아웃도어 자켓이 나올 거였으면 최소한 이런 피스가 3-4피스 정도는 더 있어서 어떤 무드를 형성해 줬어야 설득이 되지 않았나. 뭔가 지금 여러 디자이너의 옷들을 이 모델이 그냥 믹스 앤 매치를 잘 해서 입고 나온 것 같아. 아, 저게 마지막 피스였... 마지막 피스가 저거였다고? 저 뜬금포 스포츠 자켓이 피날레 피스였네요. 아, 참... 네. 이렇게 해서 쇼가 끝났고 마지막에 인사하러 나오겠죠? 지금 쇼를 이렇게 다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저는 디올 매출 괜찮으려나? 이런 걱정이 좀 들었고 현재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사랑해주는 브랜드로서는 좀 실망스러운 행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뭔가 평범한 아이템들의 향연 그것들을 특이하고 한편으로는 좀 괴상하고 바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뭐지? 약간 이런 반응이 오는 어떤 스타일링을 통해서 유니크하게 보이려고 좀 포장을 한 쇼고 중간중간에 포아렛이라는 예전 디자이너의 어떤 빈티지 피스에서 영감을 받은 부분들이나 아니면 에디 슬리먼의 예전 디올 옷모에서 영감을 받은 부분들이 믹스에는 매치되어 있는 굉장히 어지러운 카오스에 대해 향연이었다. 그래서 다 보고 났지만 뭘 봤는지 모르겠다. 최악의 악평인데. 네, 저의 평은 그렇습니다. 디올 쇼에서 좋았던 점 없었습니다. 진짜 없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응원하는 디자이너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조나단 앤더슨이 옷을 못 입는 디자이너로 굉장히 유명해요. 평소에 조나단 앤더슨이 이제 입고 다니는 루킹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생긴 사람이 디자이너일까요? 막 이런 인스타 쇼츠도 보고 그랬거든요. 뭐 이 사람은 자기 작품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조나단 앤더슨이 본인의 브랜드 JW 앤더슨에서 보여줬던 그런 귀여움이 로에베 럭셔리 브랜드의 어떤 요소와 합쳐져서 굉장히 시너지가 잘 일어났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디올에 와서는 조금 갈피를 못 잡고 헤매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로에베에서 보여준 것처럼 적절한 캐주얼함 그리고 조나단 앤더슨 특유의 어떤 유머스러움 이런 것들을 킴 존스가 보여줬던 디올에 약간 본인만의 색깔을 조합을 해서 셀러블하고 하지만 쇼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유머스럽고 쇼피스스럽고 이런 쇼들을 하루빨리 저희한테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디올은 너무나도 훌륭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장될 수 없어. 브랜드가 잘 나가다 보면 또 이렇게 또 주춤하는 때도 있고 하는 거겠죠 뭐. 근데 또 어쨌든 이게 좋으나 싫으나 사람들한테 이슈가 된다는 것 자체는 트렌디의 어떤 정점에 있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디올 자체의 세일즈는 또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는 또 생각도 듭니다. 2027년 FW에 대한 리뷰 이렇게 해봤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